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와, 어느새 10월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좀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10월의 마지막 화요일, 10월의 마지막 수요일,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밤. 네, 1년 12달 가운데 유독 10월이 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12월이야 뭐 올해가 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지만 이 12월 자체가 가는 거에 대한 미련은 없잖아요. 그런데 10월은 유독 이 10월이라는 단어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더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10월을 좀 보내기 싫다는 의미겠죠. 더 큰 아쉬움이 남기 전에 10월을 제대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월 26일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시작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좀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중국 오중전회도 개막이 됐고 또 이번 주에 미국 FOMC가 열리잖아요. 네. 이렇게 좀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죠? 일단 뭐 시장이 한 두어 달 가까이 꽤 많이 올라왔죠. 저점 네. 대비해서 꽤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 잘 버티면서 재료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구조가 조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싼 대형주나 우량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온 상황에서 특히나 유럽 쪽에서 다시 유동성 부양을 얘기했고 중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금리 올리는 데 대해서 조금 예민했던 투자자들이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단기적인 확장 기대감 이러면서 이제 위험 선호 현상들이 좀 막 들어오면서 오히려 또 코스닥 쪽으로 단기적인 매기가 좀 전이되는 이런 움직임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뭐 쉽게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어떤 매매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은데요. 그럼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VVIP님, 네,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지금 연결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이 그래도 계속해서 버티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전해주셨어요. 네. 네, 그런 근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단기적인 수익률 게임의 관점이고 네. 이거는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일매일 시장의 움직임을 상당히 크게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사실 지금의 움직임은 큰 구조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박스입니다. 그냥 박스권 움직임이고 상반기에 가던 주식들 꺾인 것들도 분명히 이미 꺾여 있고 이 분위기가 갑자기 또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주가가 올라오면 대부분의 분들이 떨어지는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떨어질까, 언제 떨어질까 이걸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분위기가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꺾이면 어떡하나, 모레 꺾이면 어떡하나 그 정도의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당분간은 조금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이 됐나요? 네, 그럼 VVIP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죠? 네,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고요. 네, 서울시 노원구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실례지만 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저 30대고요. 네. 30대시군요. 네, 지금 노원구에 사시는 30대 분. 그러면 주식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1년 정도요? 그러면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한 2억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꽤 많은 규모이면서 좀 시작했을 때도 2억 원이었나요, 그러면? 네. 근데 네. 아니 조금씩 늘려갔죠. 좀 수익을 보셨고 했다가 계속 네. 늘려갔죠. 네. 그러면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주식 보유 비중은 100%예요. 네. 그러면은 종목 발굴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시죠? 방송 참고하고 HTS 보고 매매하는 편이에요. 직접 HTS도 보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방송을 보실 때 뭐 전문가가 추천해 주시는 종목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매수는 그렇게 하는데 방송을 보고 참고해서 하는데 매도 타임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전문가께서 이 목표가랑 손절가 제시해 주잖아요. 네. 네, 그럴 때도 꼭 체크를 하시고 하는데도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보다 보면 더 올라올 것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네, 거의 방송부 이슈 따라서 하는 건데 네. 약간 그것만 하기에는 제가 항상 수익을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네. 네, 거의 제 판단에 따라서 매도를 하는 편인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묻는 질문 중에 이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라는 질문이 가장 많아요. 네. 그만큼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렵다는 거겠죠? 네.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 4대 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공포, 욕심, 미련, 후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 네 가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익 실현해야 되는 구간에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욕심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미련이 남아서죠. 팔고 나서 올라갈 것 같은, 혹은 최고점은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10,000원에 고민했는데 9,000원에 팔려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고민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도 결정을 하는 그 시점이 의사결정 구간이고 이익이든 손실이든 확정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주가 등락은 모든 게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혹은 미련이라든지 후회 같은 것들,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방송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식을 이러이러해서 좋다. 이러이러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손절가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사실 종목 추천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목 선정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권유를 할 때는요, 나쁜 얘기 잘 안 합니다. 좋은 것들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앞면만 보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좋은 면만 보고 사시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무조건 같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수익이 났을 때 기대 수익률의 폭이 얼만큼 나오는지 계산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식이 절대적인 건 무조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상한 혹은 뭐 그 분석가의 전망이 틀릴 수 있단 말이죠. 틀렸을 때 손실의 범주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애초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고, 상승할 거라는 방송의 권유로 매수로 하셨는데 주식이 틀렸다. 그럼 그 권유자 틀린 겁니다. 근데 그 투자 권유 의견을 그대로 믿고 가신다라면은 그 손실은 그 투자 권유를 했던 방송에서 출연했던 뭐 전문가든 증권사 직원이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컨트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되고요. 이익 실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천하고 이만큼 올라갔다 자랑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수익을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대로,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 같은 것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식 시작하신 지 1년 되셨는데 투자금 2억이시면 대단히 큽니다. 제가 좀 걱정을 하는 유형의 투자자분이 아니신가 싶을 정도로 주식 투자를 3년에서 5년 정도 하시는 분들 자신감 넘치거든요. 주식 마치 다 하시는 것 같고, 투자금 커지고 배팅 커지고 기대 수익률 커지는데 그때 손실이 제일 많이 나고요. 1, 2년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못 모르고 수익 많이 납니다. 못 모르고 수익 많이 나는데 그 수익이 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거의 운이 따라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단은 투자금을 저는 조금 줄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계신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2억 정도라면은 적은 투자 금액이 아니신데 1년 정도 본격 투자하신 직접 투자자로서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혹시 주식 매매하시면서 1년 전체 수익률 목표치가 있으세요?
1년간 주식 투자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하겠다 이런 것 연결이 끊기셨나 본데 제가 쭉 우리 연결된 시청자님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연간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목표하는 수익률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간 목표 수익률을 설정한다는 것 자체는요, 내 투자의 성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만에 2배 수익을 보겠다. 엄청난 고수익을 추구하시는 겁니다. 1억을 가지고 1년 만에 2억 만들겠다는 것이고 5천만 원으로 1년 만에 1억 만들겠다는 거죠. 꿈도 큰 거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1년간의 2배 100%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뒤따라오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당연히 동전이 앞뒷면처럼 기대 수익률이 큰 만큼 그 매매를 추구하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아주 투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요. 고위험 종목군을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30%의 목표 수익률을 잡는다면 30% 수익을 내기 위해서 30%의 손실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년에 3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신다. 30%도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년에 30%를 추구한다면 연간 한두 번만 매매 제대로 해도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두 번을 정말 끈질기게 기다려서 아주 싼 자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이 상승 쪽으로 전개돼서 아무거나 잡아도 수익 날 수 있겠다.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그 정도를 기다리시거나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많은 분들 보면 제가 계좌를 보면은요. 뭐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거는 30% 수익 나 있고 어떤 거는 40% 손실 나 있어요. 그건 관리되는 계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종목 자체를 되게 미련을 많이 가지세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분의 계좌를 한번 쭉 봤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50% 수익 난 종목이 있고 40%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죠. 50% 수익 난 거를 손절 처리해버리고 40% 손실 난 건 그냥 가져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 주식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다 만약 오른 건 오른 거대로 여기서 꺾이면은 이제 이익을 반납할 것 같고 내린 건 내린 거대로 언제 회복될지 기약이 없다라면은 계좌 전체를 하나의 전략으로 놓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은 50% 수익 나고 이 주식은 40% 손실이 나 있으면 비중이 비슷하다면 사실 이 두 자산을 합쳐버리면 수익입니다. 그러면 손실 난 걸 끌고 가고 수익 난 거를 확정 지으면서 같이 그냥 믹스해서 계좌 전체를 플러스 수익률로 현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매매건을 포트폴리오화 시켰을 때 계좌는 플러스 수익률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수익 많이 난 거 아깝죠. 왜? 손실 난 걸로 상쇄시켜버리니까. 하지만 이것도 내 돈이고 이것도 내 돈입니다,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한 종목 수익률, 한 종목 손실률 이거보다 어떨 때는 특히 지금처럼 장세 자체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이럴 때 섹터 자체를 만약 잘못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좌를 한번 쫙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수익 혹은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라면은 종목 자체도 그 성격에 맞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보면 특히 방송 보시거나 미디어로 종목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극적인 종목이 귀에 크게 들어옵니다. 큰 꿈을 얘기하는 주식은 대부분 자극적인 주식이고요. 변동성도 대단히 큽니다. 오를 때 심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 심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주식을 떨어질 때는 생각하지 않고 오를 때 크게 오르는 그 한 면만 기대하고 배팅하시기 때문에 이번처럼 9월달, 10월달 코스닥 시장이 떨어질 때 아주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왜? 손실에 대한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관점에서는 처음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 1년 미만이나 혹은 1,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왜 수익이 안 나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주식을 해오면서 계좌를 애초에 주식을 시작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 전체 계좌로 한두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애초에 계획하고 했는지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게 없었다면 지금까지 주식 투자 손실 크게 안 봤다면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산을 특히나 우리 시청자님처럼 억대 운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수익을 빠르게 내면은요. 제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면 큰 수익을 만약 빠르게 내신다. 근데 그것이 정말 구조적으로 신뢰에 갖춰져서 나온 게 아니라 장이 잠깐 좋아서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그 계좌의 수익 속도에 눈높이가 맞춰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번 매매에 또 그 정도의 속도를 추구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시면은 아래쪽으로도 유사한 속도가 나오거든요. 반작용이니까. 그러면 계좌가 단기간에 1억이 2억 됐다가 단기간에 다시 2억이 1억 돼버리고요. 운이 예를 들어 1승 1패하면 1억이 2억 됐다가 2억이 1억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1승 2패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2억 됐다가 다시 1억 됐다가 그게 다시 5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급해지고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 금방금방 돈이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계좌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연간의 기준으로 복리 재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출금을 하고 단리 재투자를 할 것인지까지 결정을 하시면서 장기적인 자산관리 플랜으로 가시는 거예요. 전문가만 자산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신다라면은 여러분 자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산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게임처럼 잠깐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가 보장이 안 됩니다. 1년 뒤, 10년 뒤, 30년 뒤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후든 혹은 뭐 자녀 교육 자금이든 자금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운용 계획을 짜시는 게 필요하겠다. 오늘 조금 장황한 얘기지만 투자금이 2억인데 초보자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아직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이런 계좌들을 많이 봐와서 뭐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매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시청자님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산성 LNS 45,000원 40% 비중 두고 계시고요. 쌍방울이 2,650원 20% 비중 두고 계십니다. 에스텍파마가 23,500원 10% 비중 두고 계시고요. 파라다이스가 24,700원 20% 비중, 그리고 토니모리가 64,000원에 10% 비중 두고 계십니다. 네, 지금 손실 가지고 계신 종목도 있고 또 수익을 내신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올해 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그럼 직접 진단을 해주시죠. 사실 종목들이 전체적인 특징은요. 초보자분들이 매매할 스타일의 종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초보자분들께 대체로 초보자라기보다는 주식을 오래 한 게 아니라 저는 주식으로 돈 벌어보지 못한 분들 혹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 다 초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0년 투자를 하셨더라도 그런 분들께 가장 먼저 저는 말씀드리는 건 주식의 보장성을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지만 그 리스크를 조절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보장성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미스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올라갈 거라고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시간을 놓고 기다리면은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냐. 그 가격이 싼 주식은 뭐 극단적으로 갔을 때 5년, 10년 놔두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장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싸게 사면 좋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을 때 사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았을 땐 당연히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비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뭐 기업 활동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경제 활동적인 측면에서 항상 좋을 수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 좋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싼 주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최고 비쌌을 때 사신다면 이 복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부가 시간적인 보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할 대상이 아닌 거고요. 그럼 이렇게 보장성 없는 주식은 어떤 투자자들이 하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라 그러면은 뭐 단타, 데이 트레이딩, 스캘핑 이런 거 하루 안에 매매 끝내고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개월, 3개월, 6개월이라도
주식이 좋은 추세를 따라가서 그 추세가 깨질 때까지의 시세를 노리고 빠져나오고 이런 분들 다 트레이더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LNS부터 일단 쭉쭉쭉 말씀드리면은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대표적으로 해먹고 빠진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마스크팩 가지고 중국 요커 기대주 하면서 이 주식 뭐 저점 대비해서 20배 간 주식입니다. 20배의 시세가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끝났죠. 이건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체로 주식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빠진 걸 많이들 생각하시던데요. 이 주식이 왜 10만 원에서 빠진 것만 보시나요? 어디서 올라왔는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이 주식의 바닥은 3천 원에서 올라온 거죠. 그럼 과연 지금의 3만 원이 쌀까요? 10만 원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거품이었다라는 걸 그냥 딱 보시면은요. 현재 이 주식은 그냥 하락 추세이고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고 다만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너무 진행됐기 때문에 기술 반등은 가능한데 시장자님 매수한 자리가 여기죠. 반등 노리고 들어가신 거고 반등 노리고 들어가셨다가 지금 물렸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45,000원이면 되게 애매한 자리입니다. 반등이 나오면은 갈 법도 한 자리고 그런데 가격은 낮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익 낼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기본적으로 반등 타이밍 미스가 있었고 매수 자체가 일단 미스 트레이딩이니까 여기서 잘못 잡으신 거니까 그리고 이만큼 내려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 나왔고 시간으로 봤을 땐 좀 더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4만 원이 됐든 손실을 축소하는 수준에서 이 종목은 매도할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올라갔던 이 시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한 피인순위 여전히 뭐 루머들 막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주식은 지금 내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성장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이나 시세 판단으로 했어야 되는데 시세 판단으로 봤을 때는 9만 원에서 이 주식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 주식은 완전히 그냥 하락 추세를 꺾인 주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위쪽에서 사신 분들은 뭐 회복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님 다행히 여기 아래쪽에서 사셨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 단 목표가는 이런 종목은 목표가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자리에서 목표가 얼마 의미 없다고 보고요. 45,000원 매수가 수익 낼 욕심 버리시자. 즉 매수가 이하에서 손실을 줄이는 수준에서 일단 무조건 파시자. 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쌍방울인데 쌍방울을 2,600원에 사셨는데 제가 지금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어요. 이 초보자분이 여기서 어떻게 이걸 추격 매수로 할 생각을 하셨을까? 결과적으로는 용감하게 잡아서 수익이 좀 많이 났었죠. 100% 수익률까지 났었는데 욕심내시다가 이제 3,000원대까지 떨어진 거, 3,700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모멘텀은 쌍방울이 중국 기업과의 제주도 합자사를 설립한다라는 건데요. 이번에 유상증자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주가 희석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내용 가지고 기업 가치가 지금 3천억대까지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이라는 어떤 타이틀만 붙으면 되게 환상적인 기대감을 가지시는데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국내 지분 투자해가지고 주가가 재료 노출 이후에 그렇게 눈에 띄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가거나 기업의 외형이 갑자기 중국 쪽에 지분 인수되고 나서 커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건 이슈, 뉴스플로우로 따라간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수익 난 거 이익 실현 관점 접근. 즉 이익 실현 관점 접근하시면서 오히려 좀 답이 안 나오는 다른 종목 손절까지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LNS를 만약 4만 원대 구간이나 혹은 3만 원대 후반 구간에서 손절 매도 하신다라면은 한 15% 정도 손실이 되시죠. 근데 쌍방울은 5,000원 간 거 잊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0원에 내가 팔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하시면 절대 주식 매도 못 합니다. 그냥 지금 수익률 40%, 나는 이겼다 40%. 그 40% 이익 실현하시면은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비중이 20%고 삼성 LNS 40%, 삼성 LNS를 3만 원 후반에 다 팔아버리고 이 쌍방울을 37,000원에 내일 당장 다 팔아버리셔도 이 총 자산 60%는 손실이 아니죠. 수익이죠. 이런 관점에서 좀 아니다 싶은 종목들 정리 빨리빨리 하시고요. 오히려 좀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2억 중에서 50% 떼가지고 1억 딱 사놓고도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기대 수익률 뭐 40%든 50%든 기간을 1년이든 잡으시고 느긋하게 뭔가 확실하게 믿고 갈 만한 자산 가치가 있던지 아니면은 어떤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캐시플로우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그걸 자산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졌다든지 아니면 장세 자체가 완전히 상승장으로 가가지고 뭐 아무거나 대충 잡으면 올라간다. 그럼 시장 믿고 가자. 이런 식으로 뭔가 수익률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100%라는 것만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20%를 안아야 되는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15%의 수익률밖에 나지 않지만 리스크가 거의 없다면 저는 15%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왜? 투자에 있어서는 기대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한 가중치를 반드시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안정성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혹은 매매하고 계시는 종목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열기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격들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주식들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도 성장주들은 그래왔고 4만 원 하던 주식을 2만 원까지 떨어뜨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버텼어요. 5년 뒤에 1,000원 됐습니다. 그런 주식들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용 가치 보장 안 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빨리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도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 원료의약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았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10배 간 겁니다. 그죠? 에스텍파마가 4,000원대, 5,000원대에서 4만 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네릭 원료의약품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올해 상반기에 제약 바이오 섹터 좋을 때 10배가 오른 겁니다, 주식이. 그러면 지금 현재 끝났다고 봐야죠. 자, 10배 올랐을 때 위쪽에서 거래량이 터졌지요. 누가 팔았나요? 기관 외국인 다 팔고 나갔죠. 지금 기술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기술 반등 자리에 시청자님이 지금 한 8% 정도 수익률을 보고 계시네요. 제가 볼 때는 이익 실현을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되 현재 단기적으로는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그 3만 원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3만 원 목표가를 잡으시고 2만 5천 원 이탈되면은 내일이라도 파시죠. 이탈되지 않으면은 3만 원이 가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제 요령을 알려드리면 주식이 매물대든 혹은 가치적 저항권이든 저는 3만 원을 제가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매도를 2만 8, 9천 원부터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거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시장에 나가서 쌀을 판다. 꼭 팔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팔지 않으면 안 돼요. 팔지 못하면 이건 내 손에서 썩는 쌀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남들 다른 일반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죠. 그래야 반드시 팔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들 꼭 이익 실현하려면 당연히 낮춰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개념 자체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를 시장이 찍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이론적인 구조상의 목표 구간이 이 정도라면 그 정도까지의 주가의 에너지가 보인다면 그거보다 좀 낮춰 파시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아마 매도가 그렇게 아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팔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지요. 포기하시는 겁니다. 왜냐? 나는 이만큼, 나머지는 남들 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투자자 본인께서 직접적인 멘탈 통제가 기업 분석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접근하자는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 정도 손실이신데 주가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져 있는데 글로벌 카지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본다라면 그냥 평균 수준입니다. 아주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장 평균으로 본다라면은 카지노 업체는 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카지노 업 자체가 워낙에나 땅 짓고 헤엄치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 돈을 그냥 뺏어 먹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고평가를 프리미엄을 많이 얹어주는 섹터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 많이 빠졌다고 손절가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도 중국 요컨이 뭐니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아래쪽에서 한 4년 정도 대세 상승 그리면서 2,000원대에서 20배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식은 한 시세가 끝났죠. 이것도 끝났고 지금 박스권 최하단이 2만 원 많이 올라가면은 3만 원인데 3만 원은 올해 상반기에 일단 한번 봤네요.
그러면 합의선이 25,000원 정도 보셔야 되고, 뭐 중국 관광객은 앞으로 계속 들어올 거고, 중국은 사회주의의 어떤 기본 근간 하에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중국 자체적인 카지노 허가는 안 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인접 국가들은 요우커의 카지노 관광 수혜는 계속 받겠지만, 주가가 그런 것 때문에 3, 4년 올라왔다라고 보면은 뭐 다시 카지노 쪽에 대한 어떤 규제 같은 것들 좀 풀리더라도 주가는 맥스 2만 원대 후반 내지는 3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시청자님 매수하신 2만 5천 원 수준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파라다이스는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 접근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손절가 2만 원 잡고 한번 볼만한 자리입니다. 손절가 2만 원, 반등 목표치 약 2만 5, 6천 원 정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라면 지금 밑에서 그냥 주워서 짧은 손절, 아래쪽으로 리스크를 한 2, 3% 미만으로 잡고 위쪽으로 기대 수익률을 한 15% 정도 잡으신다면 전략적인 포지션이 나오지만, 현재 2만 5천 원에 사서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는 기본적인 전략은 본전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신 위치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게 전략적으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고가에서 반토막 났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가격 포지션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므로 적당한 손절 정도의 전략, 즉 이 역시 매수가 24,700원 회복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잘못 샀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고 조금 반등이 나올 때 손실이 축소된 상태에서 매도하신 이후에 종목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서 조금 더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좀 좋아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폭탄 터지는데 다시 터지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6개월 전에 좋았던 주식, 1년 전에 좋았던 주식, 이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주식은 그 다음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2, 3년간 안 움직인 주식 쪽에서 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쪽이 대부분 6개월 전, 1년 전에 좋았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메이저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수익률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네들이 새롭게 사서 올릴 주식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토니모리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업황이 좋을 때 들어온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IPO 시장 자체가 약간 버블을 얹어서 들어오는데, 토니모리가 상장 IPO가 진행되던 올해 상반기는요, 화장품 주식들이 가장 뜨거웠던 시점입니다. 거기서 토니모리가 프리미엄을 안고 그 당시에 화장품 섹터의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거기에 상장도 급등해서 들어왔고 상장 직후의 가격까지 또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사실 주가의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 이후에는 뭐 5만 원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주식은 약이 10,000원 내지는 5,000원에서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장의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IPO가 진행돼서 급등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토니모리는 아직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그런 자리에서 매수가가 여기 64,000원이죠. 제가 이런 매수 자리나 그리고 그 매수 이후에 이 방치된 주식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자님의 걱정이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감하게 사가지고 쌍방울은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토니모리도 보니까 추격 매수예요. 용감하게 샀는데 실패해서 큰 손실 났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께 조금 뭐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거의 복불복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영역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운 좋으면 수익 나고 운 나쁘면 손실 나고, 그렇게 직접 투자하시면은요, 이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언제 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오늘 이번에 연결된 시청자님은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주식 투자하신 지 한 2, 3년 이상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지를 제대로 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매매의 성과를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난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그동안 장이 좋아서 수익이 나셨을 것 같고, 손실이 이 상태라면은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개운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한번 싹 정리를 하시고 다행히 1년 됐는데 지금 1억 얼마에서 2억까지 수익이 나셨다니까 그동안은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2억을 다시 3억 원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돈을 다시 1억대로 빠지지 않게끔 관리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이렇게 늘려갈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좀 확실하게 수립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손실난 부분은 좀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반등 시 매도 입장을 보내주셨고요. 또 수익난 부분에서는 좀 차익 실현 접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풀빵공주님, 또 증권통에서 올미님, 또 EWS LOV님, 또 나라라 홍이님이 종목 진단 신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증권통과 아자아자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 종목 진단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저희가 해외 선물 시장 먼저 보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